여러분 안녕하세요. 10월 9일, 바로 한글날이죠. 우리가 매일 쓰는 이 한글이 사실은 그냥 기호가 아니라 세계가 인정한 위대한 발명품이라는 거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오늘은 바로 그 한글 속에 숨겨진 놀라운 이야기, 그 아름다움의 비밀을 하나씩 파헤쳐 볼까 합니다. 자, 그럼 한글의 아름다움을 어떤 순서로 살펴볼까요? 먼저 백성을 사랑했던 한 왕의 마음에서 출발해서요. 소리를 완벽하게 담아낸 과학적인 원리, 그리고 디자인적인 무한한 가능성까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디지털 시대에 왜 한글이 강력한지, 또 지금의 K컬처를 이끄는 힘은 어디서 나오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곁에 살아 숨쉬는 유산으로서의 한글까지 정말 다채로운 측면에서 깊이 있게 들여다볼게요.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모든 위대한 발명은 사실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는 마음에서 시작되잖아요. 한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시작은 언어학이 아니라 바로 공감이었어요. 백성을 향한 그 뜨거운 사랑, 애민정신, 그게 바로 한글 창제의 출발점이었습니다. 한글이 없던 시절 한번 상상해 보실래요? 글을 안다는 건 곧 권력이었죠. 복잡한 한자는 말 그대로 넘을 수 없는 벽이어서 대부분의 평범한 사람들은 자기 생각을 글로 표현할 수도 중요한 정보를 얻을 수도 없었어요.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억울한 일을 당해도 글로 써서 호소할 방법조차 없었던 겁니다. 바로 그 마음이 세종대왕이 남긴 이 글에 정말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내 일을 위하여 어여삐 여겨 새로 28자를 맹가노니. 백성들이 자기 뜻을 마음껏 펴지 못하는 걸 가엾게, 안타깝게 여겨서 글자를 만들었다는 거잖아요. 이건 그냥 새로운 문자를 만든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 소통할 기회를 준 역사상 가장 위대한 복지정책이자 혁명이었던 거죠. 백성을 위하는 그 따뜻한 마음으로 시작된 한글이 그 설계 자체를 들여다보면 또 한 번 놀라게 됩니다. 여기엔 정말 치밀한 과학과 깊은 철학이 담겨 있거든요. 자, 지금부터 글자 하나하나에 숨겨진 그 천재적인 논리를 한번 따라가 보시죠. 이게 왜 그렇게 대단하냐면요. 전 세계에 수많은 문자가 있지만 누가, 언제, 왜, 그리고 어떻게 만들었는지 완벽하게 기록으로 남아있는 문자는 한글이 거의 유일합니다. 이건 정말 세계 문자 역사상 유래를 찾기 힘든 일이에요. 우리는 우리 글자의 설계도를 가지고 있는 셈이죠. 그 설계의 핵심, 바로 상형과 가획의 원리입니다. 특히 자음은 진짜 기가 막혀요. 소리를 낼 때 우리 입안의 발음기관 모양, 그걸 그대로 본떴거든요. 예를 들어 니은 소리를 내보시면 혀끝이 윗잇몸에 딱 닿죠. 바로 그 모양이 니은입니다. 기역은 혓부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 미음은 입술 모양. 와, 정말 직관적이지 않나요? 소리가 눈에 보이는 것 같잖아요. 자음이 과학이었다면 모음은 철학입니다. 동양 철학의 핵심인 천진, 즉 하늘과 땅, 그리고 사람을 바탕으로 만들었거든요. 점, 동그란 하늘, 평평한 선, 땅, 그리고 서 있는 사람, 이의 모습. 이 세 가지 기본 요소만 조합하면 세상의 모든 모음 소리를 다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 정말 심오하고 아름다운 발상이죠. 자, 이렇게 과학적인 원리로 만들어진 글자가 단순히 논리적이기만 한 게 아닙니다. 이 원리 자체가 믿을 수 없을 만큼 아름답고 또 활용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디자인 시스템을 만들어냈거든요. 이제 한글의 미학에 대해 이야기해볼까요? 한글이 시각적으로 딱 봤을 때 안정감 있고 예뻐 보이는 이유, 바로 이 모아쓰기 때문이에요. 초성, 중성, 종성이 하나의 네모난 블럭 안에 딱딱 맞춰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글자들이 빽빽하면서도 아주 깔끔하고 가독성도 높아지는 거죠. 마치 잘 설계된 건축물 같아요. 이런 모듈 구조 덕분에 한글은 그야말로 천의 얼굴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똑같은 가라는 글자도 어떤 포트로 쓰느냐에 따라 느낌이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명조체처럼 획의 굵기 변화를 주면 우아하고 부드러운 느낌이 나고, 고딕체처럼 굵기를 일정하게 하면 아주 힘있고 현대적인 느낌을 주죠. 디자인적으로 정말 무한한 가능성을 품고 있는 거예요. 네, 15세기에 만들어진 이 문자가 600년이 지난 지금 21세기 디지털 세상에서는 과연 어떨까요? 오히려 그 어떤 문자보다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한글 타이핑 속도가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건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그냥 우연이 아닙니다. 자음과 모음이 명확하게 구분되는 한글의 구조 덕분인데요. 키보드에서 보통 자음은 왼손,
모음은 오른손에 배치해서 양손이 리드미컬하게 탁탁 번갈아치기 딱 좋은 구조인 거죠. 디지털 시대에 최적화된 문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스마트폰 같은 모바일 환경에서 그 위력은 더 대단합니다. 예를 들어 천지인 키보드를 보면 하늘, 땅, 사람을 상징하는 단 3개의 키만으로 모든 모음을 조합해서 입력할 수 있잖아요. 덕분에 작고 불편한 화면에서도 정말 빠르고 정확하게 입력이 가능한 거죠. 세종대왕이 이걸 내다보셨을까요? 정말 놀라운 선견지명 아닌가요? 이렇게 디지털 시대의 편리하고 효율적인 한글은 이제 또 다른 무대에서 그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바로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K컬처 현상이죠. 한글은 이제 팬덤의 글로벌 언어가 되고 있습니다. K-팝, K-드라마가 이렇게까지 사랑받는 데에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한글의 역할이 정말 크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배우기가 정말 쉽거든요. 창제 당시에 한 학자가 똑똑한 사람은 하루아침에, 어리석은 사람도 열흘이면 배울 수 있다고 말했을 정도니까요. 이보다 더 완벽한 입문용 언어가 있을까요? 배우기 쉽다는 건 그만큼 팬들이 문화에 더 깊이 빠져들 수 있다는 뜻입니다. 처음에는 자막으로 드라마를 보고 노래 가사 번역본을 찾아보지만 조금만 배우면 직접 가사를 읽고 배우의 대사를 알아듣고 스타의 SNS에 한글로 댓글을 달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낮은 진입 장벽이 팬과 아티스트 사이의 거리를 확 좁혀주는 겁니다. 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한글은 그냥 박물관에 있는 오래된 유물이 아닙니다. 지금 바로 우리의 일상 속에서 그리고 전 세계 K컬처 팬들의 열정 속에서 생생하게 살아 숨쉬고 있는 현재 진행형 유산인 거죠. 그럼 이렇게 위대한 유산을 우리는 어떻게 더 아끼고 가꿔 나갈 수 있을까요? 거창한 건 아니에요. 평소에 올바른 맞춤법을 쓰려고 노력하고 잊혀가는 예쁜 순우리말을 찾아서 써보는 것, 가끔은 키보드 대신 손으로 직접 글씨를 써보면서 그 모양의 아름다움을 느껴보는 것도 좋겠죠. 또 국립한글박물관 같은 곳에 들러서 그 원리를 직접 체험해보는 것도요. 이런 작은 실천 하나하나가 한글을 더 빛나게 만들어줄 겁니다. 백성을 아끼는 한 임금의 마음에서 시작해서 이제는 전 세계인을 하나로 묶는 문화의 언어가 된 한글, 그 아름다움의 여정 어떠셨나요? 오늘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은 어떤 한글의 새로운 아름다움을 발견하셨는지 한 번쯤 생각해보는 한글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